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양가 인사 일정을 조율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기야, 집에 인사드리기 전에 누나랑 매형이랑 먼저 밥 한번 먹을 수 있을까? 누님이랑? 예상치 못한 제안에 대물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비 시누이 될 분을 먼저 만나자니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누나랑 자기가 시누이 올케 사이가 되는 거잖아. 누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가 봐. 그냥 간단하게 밥 먹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일리가 없진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어려운 관계라는 소리를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미리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러지 뭐, 난 괜찮아. 날짜랑 시간만 미리 알려줘. 진짜지? 알았어. 그럼 내가 누나랑 날짜랑 시간 정할게. 허락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큰 숙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좋아? 아무래도 누나랑 친해지면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만약에 엄마랑 트러블 생기면 누나가 중간에서 잘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졌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걱정하니까 무서워서 결혼하기 싫어지네. 장난기를 담아 던진 말이었는데 남친이 화들짝 놀라며 양손을 내저었어요. 그냥 농담이야, 농담. 나도 그냥 농담한 건데 반응이 왜 이래? 자기가 하는 행동 보니까 의심해서 확신으로 바뀌려고 하네. 누나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잖아. 남친이 어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알았어. 날짜랑 장소만 알려줘. 그날은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칠이 흘러 예비 시누이 부부를 만나기로 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기, 누나가 충치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음식은 회를 먹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치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싶은가 봐. 근데 자기는 회 안 좋아해서 걱정이네. 솔직히 회를 즐겨 먹진 않았지만 첫 만남 자리에서 괜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닌데 뭐. 나도 회를 아예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조금 먹으면 되지. 알았어. 그럼 내가 괜찮은 곳으로 예약할게. 남자친구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꽤 이름 있는 횟집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약속 당일 횟집에 도착하니 예비 시누이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묘했다고 해야 할까요? 두 사람 모두 대화보다는 음식에 온 신경을 쏟는 듯 했거든요. 물론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는데요. 예비 올케가 궁금하지도 않은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저 젓가락만 바삐 움직였거든요. 대체 왜 만나자고 했을까? 속으로 의문을 품은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현관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듯 바로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보여? 그냥 밥 한 끼 먹은 건데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뭐 먹고 왔어? 횟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왔어. 횟집? 너는 회도 안 좋아하는데 굳이 횟집을 갔단 말이야? 엄마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들어보니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해서 그런 것 같아. 누구 치아가 안 좋다는 거야? 민석 씨 누나가 충치 치료 중이라 치아가 안 좋대. 아니 충치가 얼마나 많길래 그 정도야. 그건 나도 모르지 뭐. 근데 민석 씨 누나 만나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아. 그날 분위기가 떠올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특이하다니? 뭐가 특이해?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것저것 궁금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대부분은 궁금해하고 그렇지. 근데 민석 씨 누나는 나한테 궁금한 게 전혀 없나 봐. 궁금한 게 없다니? 말 그대로야. 그냥 밥만 먹다 왔어. 회는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 나는 원래 회를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혹시나 눈치 줄까봐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엄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대부분 회 시키면 메인 메뉴는 정 가운데에 두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자기들 앞으로 끌어다 놓고는 정신없이 먹더라니까. 둘 다 며칠 굶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잠깐 멘붕이 왔는데 나중에는 먹방 보듯 구경했던 것 같아. 그걸 다 먹고도 추가로 또 시켰거든. 누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형도 그렇단 말이야? 둘 다 말도 안 하고 정신없이 먹더라니까. 제 말이 끝나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손님 앞에 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다고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암튼 두 사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 난 살면서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니까? 그럼 누나가 많이 뚱뚱하고 그래? 아니야. 오히려 마른 편이야. 그 여자 먹방 유튜버 그 사람처럼 삐쩍 말랐던데? 오늘 두 사람 보기 전에는 도대체 먹방 유튜브를 왜 보나 싶었거든? 근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난 나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잘 살펴봐. 엄마 주변에도 결혼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엄마, 나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크게 상관 안 할 생각이야. 밥 좀 많이 먹는 게 큰 문제될 것도 없잖아. 그냥 신기해서 엄마한테 말한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엄마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를 닮아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인데 엄마와 동생은 예민한 성격이라 매사에 걱정이 앞서곤 했어요. 그래도 그 예민한 덕분에 위기를 피해간 적도 적지 않았기에 서로 다른 성격을 존중하며 지내왔습니다. 예비 시누이 부부가 조금 특이해 보이긴 했지만 당장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마음 한구석에 살짝 접어두고 있기로 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다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안일한 판단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찾아왔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다고? 네,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아빠는 치과 의사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세요. 뭐? 치과 의사? 남친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덧붙였어요. 엄마, 가영이 동생도 치과 의사야. 그럼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거네. 그런 건 아니고 아빠랑 동생만 치과 의사인걸요. 한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있는 건데 의사 집안이 만든 거지. 남친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누나가 갑자기 버럭 외쳤거든요. 가영씨,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영문을 몰라 되물었는데요.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며. 아, 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곧이어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에 같이 밥 먹던 날 내가 이가 안 좋아서 고생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네, 그럼요. 기억나죠. 근데 나한테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는 걸 입도 뻥끗 안 했잖아. 지금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어떤 의미는 뭐가 어떤 의미야. 아버지가 치과 의사면 치과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 거 아니야. 아, 치과 치료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그때까지도 그녀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남친 누나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며 다시 외쳤어요. 근데 그날 나한테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는 말을 왜 안 한 거야? 그날 안 물어보셨으니까요. 내가 이빨이 아프다고 계속 말했는데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말이라니요? 가영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 가영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과로 갔으면 그냥 공짜로 할 수도 있는 건데 헛돈 쓴 거잖아. 네? 우리 아빠 병원에서 치료를요? 왜요? 왜긴 왜야. 이제 민석이랑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지. 엄마도 임플란트 할 거 있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 가서 하면 되겠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남자친구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 남친 어머니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그럼 되겠다. 사돈 좋다는 게 뭐겠니? 이럴 때 사돈 찬스 좀 이용하면 좀 좋겠어. 단호하게 거절하려던 순간 남친 누나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도 앞으로 가영씨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가면 되겠다. 완전 대박이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니? 저희 친척이라고 해도 지금껏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런 건 없어서요. 가영씨, 말을 참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친척이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설마 공짜로 해달라고 하겠어? 양심상 80% 할인해주면 서로 불편하지도 않고 좋잖아. 내가 들어보니 치과 치료 금액이 거진 다 뻥튀기 됐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80% 할인이라니요.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던 차에 남친이 급히 입을 뗐습니다. 누나,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사돈 사이가 되는 건데 그보다 어려운 사이가 어딨겠어.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남자친구가 황급히 나서서 그녀를 제지했지만 가만히 듣고 있던 남친 어머니가 슬며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그러지 말고 네가 잘 좀 말해다오. 우리 딸 말처럼 들어보니 치과 치료비가 다 뻥튀기 된 거라던데 이참에 믿을 수 있는 사돈 덕 좀 보면 좋잖니.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는데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온몸이 굳어버린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뇌가 완전히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당황한 채 그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급히 가족들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오늘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지금 이게 할 말이냐고요. 아니 그냥 말 나온 김에 말한 것뿐이잖아.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치과 치료를 왜 공짜로 받아요. 제발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내가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엄마랑 누나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썩을 놈의 자식이 키워놨더니 엄마를 무시하고 있어. 순식간에 거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제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리 많지 가벼웠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도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운전해서 갔던 터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도로로 빠져나오는데 그제야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챘는지 남자친구에게서 연신 전화가 걸려왔어요.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지만 설령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통화 버튼을 누르진 않았을 겁니다. 울리는 휴대폰을 애써 무시한 채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그날 겪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생각이었으니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싸우더란 말이야? 난 살면서 그런 난장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민석 씨 누나만 문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가족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민석 씨 어머니도 앞으로 치과 치료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얘기는 내가 없을 때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을 꺼내고 그러던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거기다가 민석 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게 혼란스러울 뿐이야. 그 안에서 민석이만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부터 집안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너 설마 민석이랑 결혼할 건 아니겠지? 엄마의 질문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민석 씨가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난 민석 씨네 가족들하고 함께할 자신이 없어.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걸 감당할 생각하고 결혼해야 하는 거잖아. 운전하고 오는 내내 생각해봤는데 난 그럴 자신도 없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아. 결혼하고 한두 번이야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매번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내 정신도 이상해질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민석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민석이가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엄마도 결혼 반대야. 방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역시나 남자친구였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자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영아, 정말 미안해. 민석 씨, 내가 문자 보냈잖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난 절대 못 헤어져. 가족들이랑 영 끊고 살면 되잖아. 앞으로 절대 가족 만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결혼식도 우리 가족 없이 그냥 진행하자. 앞으로도 절대 가족 만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 쓸게. 가영이 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민석 씨가 나 때문에 민석 씨 가족들하고 영 끊고 사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미 아까 민석 씨네 가족들 모습 다 봐서 그런지 민석 씨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었어. 너무 충격받았거든. 내가 마음 돌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 냉정하게 말하자 그가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돌아갔습니다.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한번 마음을 굳히면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 친구들을 만나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전 남자친구와 결별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구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민석 씨가 너무 불쌍하다. 민석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굳이 헤어졌어야 해? 난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 민석 씨가 가족들이랑 영 끊고 살 거라고 했다며 그럼 한번 믿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영 끊고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날 민석 씨네 가족들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제 말에 수진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정도로 민석 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게 그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민석 씨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넌 아니었나 보네. 나 같았으면 민석 씨 말 듣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을 것 같아. 딱 봐도 불구덩이 같은데 굳이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 암튼 민석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다. 결국 가족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수진이의 말투에서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매몰차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은근히 배어있는 듯했어요. 물론 전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제 마음은 헤어지길 잘했다는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말처럼 제가 냉정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 앞에서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미래의 불행을 미리 저울질하는 사람. 가끔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곤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인 줄 뻔히 알면서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 아닐까요? 전 남친 가족들의 행동만 보고 이별을 선택한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되돌리고 싶진 않지만 여기저기서 전 남친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